지금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응용소프트웨어 기초에 해당되는 것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보시면 그 이런 개발을 위한 환경 같은 거, 개발을 위한 환경이나 이제 그게 운영 환경과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셔야 돼서 환경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용자가 한 명이 있거든요. 유저가 이렇게 있어요. 사용자가 이렇게 한 명이 있는데 이 사용자가 그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페이지를 보고 싶어요 하고 이제 서버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요청을 저 2차 사람이 이쪽에다가 이제 야 나는 데이터 좀 보여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요청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제 그 HTML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되지 않은 그런 고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적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적 페이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주기에는 그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부 다 주기에는 좀 버겁다 이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와스 같은 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바단에 있는 것을 여기 자바가 있어서 그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같이 이제 묶어서 그 서버 쪽에 있는 것을 자바 쪽이랑 연결해서 서버 플러스 자바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게 톰캣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톰캣이라는 것을 쓰는데 톰캣이라는 것은 그 와스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래서 서버 쪽에서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용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와스라고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이제 톰캣이라고 쓰는데 톰캣은 사실은 이제 여기 이렇게 톰 서버 플러스 자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톰캣 플러스 자바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톰캣이라는 것을 웹 서비스도 하시면서 자바 거기에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 말고 저희는 이제 그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자바를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짠 자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이제 그 사용자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개발한 자바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호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 자바에서 요청한 자바에서 이쪽 자바로 이렇게 호출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요 자체가 전부 다 그 내 한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서버를 따로 놓겠죠. 서버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 따로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세요. 자바 쪽에 이렇게 따로 놓는 경우도 있고 같이 이렇게 놔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야 나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여기다가 호출을 처리하기 위한 호출을 해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바 요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자바를 배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가 있으면 이제 데이터는 항상 그냥 그 서버 위에다가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오라클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하게 됩니다. 오라클 데이터를 저장해놔서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뭐 DB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제 그 DB 중에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DB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라클, 이제 나중에는 마리아DB나 뭐 이런 거를 쓸 겁니다. 써볼 겁니다. 그 이거는 이제 개발자로 간 수료생들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오라클 말고 MySQL 같은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아니라 둘 다, 오라클도 가르쳐주고 MySQL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쿼리가 너무 빡빡하게 짜져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의해서 MySQL을 좀 가르쳐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쿼리로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DB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하시게 되면 오라클 DB도 배우시게 되고 이제 MySQL도 배우시게 되고 이렇게 다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바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오라클 쪽에다가 집어넣고 꺼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쪽에서 요청을 하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서 자바 쪽에 가서 오라클 DB에 있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예, 그 이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가요. 흘러가서 그 오라클 DB까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와서 사용자한테 이제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때 이제 그 자바에서 오라클한테 막 얘기를 할 때는 오라클이 알아듣는 말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바 쪽에서 그 SQL 오라클이나 이런 쪽으로 쓰는 용어 그런 것들을 이제 SQL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럭처 구조화된 쿼리 랭귀지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한테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바 쪽에서는 SQL이라는 이제 어제 셀렉트 한번 해가지고 오늘 날짜 출력해봐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이제 오라클은 알아듣는데 자바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쪽에서는 오라클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SQL 문장이라고 그러고, 어제 같은 이제 셀렉트, 시스데이트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만들었으면 거꾸로 이제 합니다. 그 오라클에서 데이터에 가져와서 그 자바 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자바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넣어줄 때 그 얘가 뭐를 이제 요청을 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사용자는 보통 브라우저라는 걸 이용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롬 같은 걸 이용해요. 브라우저를 여기서는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라는 것을 이용하시는데, 크롬 같은 게 이제 그 사용하는 거죠. 크롬 같은 데다 주소 치면은 이제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쪽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다시 이제 사용자가 받을 때, 이렇게 사용자가 받아요. 사용자 받을 때 그 사용자는 어떤 거를 이제 그 볼 수 있냐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 HTML, 뭐 CSS, 스타일시트 또는 이제 J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해석하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바 개발을 하면서 자바에서 문자열을 HTML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편하게 하는 HTML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파일로. 그러면 이제 다르게 URL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쓰더라도 결국 이제 보여지는 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쓰셔야 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야 하는 거죠. 구축을 하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jQuery, 부트스트랩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셔야 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자바, 여기 개발을 하기 위한 요 자바를 이제 기본 자바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그 서버 쪽에, 이쪽에 저희가 배우시는 게 여기가 이제 자바 부분이 이제 그 쿼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서버하고 여기 호출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 서버 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개발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JSP, 뭐 Sublit, 뭐 이렇게 그 JSP나 뭐 Sublit 이런 거를 이제 Subl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지금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라는 것을 배우시는 거는 이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구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그 네트워크를 그냥 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P자 붙는 거. 브라우저에서는 HTTP, 그래서 HTTP 이렇게 해서 그 하이퍼 트랜스퍼 HTTP 뭐 해가지고 이렇게 P자가 붙습니다.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가지고 P자가 붙는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쓰는 기술이 TCP/IP입니다. 그래서 TCP/IP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거 보시면 JSP 서블릿이라고 이상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바죠. 왜 자바죠? 여기 서버 쪽에서 그 동작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쓰는 DB니까 지금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오라클을 연결해 놨거든요. 오라클을 썼는데, 오라클이나 마리아DB 뭐 이런 DB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쓰시다 보면, 야 이거 실행하려면 이거 연결하는 것도 써야 되니까 이거 이게 서버잖아요. 서버니까 다중 사용자가 이제 들어와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 올리는 효율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서버가 구동이 되면 서버가 이제 스타트가 돼요. 이제 서버가 그 스타트 이제 서버 스타트가 되면 바로 뭘 하냐면 이제 뉴를 해서 생성을 막 이렇게 객체를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미리 해놔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중간에 여러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 들어와서 10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10개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 10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메모리 막 올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미 틀을 남게 만들고요. 맨 처음에는 생성하고 맨 마지막에 셧다운 할 때 뭘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뭘 하는데 너희가 짜는 거는 여기 처리되는 부분은 너희가 좀 짜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이렇게 처리되는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의 틀들은 전부 다 내가 짜놓을 테니까 이런 것들 좀 짜주세요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걸 프레임워크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 이제 스프링을 많이 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스프링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배우시게 되는데 얘도 자바고요. 얘도 지금 내가 요거 자바를 짜고 있는데 얘네들도 자바예요. 자바를 내가 짜야 될 부분을 미리 짜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너네들은 여기 끼워 넣는 부분 여기 이렇게 끼워 놔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를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바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는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지루하세요. 졸리고 힘들고. 근데 이제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서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으셔야 이렇게 이게 꼭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회사 가서도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코딩도 중요한데 이런 제가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을 해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귀는 열어놓고 졸리더라도 좀비 모드 이렇게 해서 항상 학생들한테 좀비 모드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제 묻지도 말고 따라지도 말고 귀는 열어놓고 들으면서 코딩할 때는 계속 이렇게 딴 생각하더라도 이 코딩은 손은 놀지 말고 이렇게 쳐라. 좀비 모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어제 했던 것들은 이제 환경 설정, 개발 환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 중에서 이제 자바 설치를 하셨죠. 설치를 하셔가지고 쓰셨는데 그 자바 설치를 해가지고 쓰셨을 때에 이제 다운로드를 맨 처음에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맨 처음에 하셨어야 되고 이제 오라클닷컴에 가서 그 보니까 이제 자바 녹화된 거는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오늘 전부 다 올려드릴 예정인데 그 일찍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뭐 JSP나 뭐 자바 계열 JSP, 자바 아니면 스프링 이런 거를 강의할 때 맨 앞에 어차피 환경 설정할 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시면 됐을 텐데 뭐 처음 하시는 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녹화가 돼 있고 또 이 컴퓨터에 또 녹화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어차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한번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라클닷컴에 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그 로그인을 하셔야 되죠. 로그인 하셔야 되고 다운로드 하시는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JDK 1.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JDK 뭐 1.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그냥 얘기할 때는 자바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밑에 자바 8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JDK가 디벨롭 킷이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기본 설치를 하시는 내 시스템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기 시스템이 저는 이제 16비트예요. 내 컴퓨터 시스템 맞게 내 컴퓨터에 맞게 이제 그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컴퓨터 시스템에 맞는 64비트면 64비트, 32비트, 32비트 이렇게 맞게 다운로드 하시고요. 설치된 기본 설치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치한다. 기본 설치라고 한 것은 그냥 다음 눌러라 이런 얘기예요. 넥스트
뭐 다른 거 건드릴 거 없고요. 넥스트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시면 설치가 다 되시면 환경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 설정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내 컴퓨터 내 PC, 제 거는 내 PC라고 되어 있는데, 내 PC부터 밑에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부터 이제 오마라고 쓸 건데, 그 오마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의 약자예요. 아주 전문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이제 속성이 나오죠. 속성을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속성 눌러서 이제 이렇게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속성을 눌러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 창을 여는 거죠. 그 중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고급 왼쪽에 있는 고급 시스템 설정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러시면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시스템 중에서 이렇게 시스템 속성 중에서 고급 탭이 열리는 거죠. 이게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밑에 환경 변수라고 있어요. 환경 변수. 환경 변수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마우스는 여기서 이제 고급 탭에서 지금 현재 그 고급 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고급 탭에서 환경 변수를 클릭한다. 환경 변수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가시면 이제 뭘 하시냐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을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이름이고요. 그 환경 변수에다가 새로 만들게 될 시스템 변수입니다. 시스템 변수. 그 어떤 책에는 뭐 시스템 변수에다 하고 뭐 사용자 변수에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냥 시스템 변수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그 시스템 변수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이제 추가를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자바 언더바 홈. 이거 나중에 그 정리하는 게 쉽지 않으셔서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해두면 좋고, 요거 그 정리한 PPT를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거를 쓰시고 이제 값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자바 언더바 홈에 해당되는 이제 이름이 자바 언더바 홈이고요.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걸 만드셔야 되고, 값이 이제 설치된 위치가 됩니다. JDK 위치, JDK 위치를 여기다 넣게 되는데요. 그 넣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변수 이름이 자바 언더바 홈이고 변수 값이 이제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치 위치를 잘 아셔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예를 들어서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뭐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버전은 1.8 썼습니다. 1.8 써가지고 사용했으니까 쓰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개발이 다 끝나면 개발 툴이 없어요. 개발 툴이 없다는 것은 명령 프롬프트로 자바를 실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서버에다 올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내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는 그 개발 툴에 뭐 이클립스 뭐 이런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환경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를 또 그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를 찾아가는 거죠. 패스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패스 이제 수정을 하시는데, 그 앞에다가 그 자바 언더바 홈에서 자바가 실행하는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자바가 실행되는 위치 잡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를 패스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내 폴더에 실행되는 게 없으면 이쪽 패스에 있는 곳 쪽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윈도우즈에는 환경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기를 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뭐 그 자바 언더바 홈을 썼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퍼센테이지 쓰시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쓰시면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쓰시면 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값을 요거죠. 값을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그 자바 언더바 홈 환경 변수를 쓰겠다 이런 의미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 변수 설정할 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실제적으로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저렇게 퍼센테이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 데이터 확인할 때는 퍼센테이지 붙이지 않고 쓰셨죠. 퍼센테이지를 붙이면 요게 이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스 쓰면 요렇게 쓴 게 없어지고 요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 썼는데 명령 프롬프트에 패스 썼는데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는 설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시고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위치는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bin이라는 폴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슬래시 맨 끝에 역슬래시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슬래시를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시고 bin. 그냥 이제 그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열 때는 이제 원표시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기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요렇게 쓴 것 뒤에 슬래시 bin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 같으시고요. 이게 나중에 결과로 볼 때는 이제 결과로 저희가 이제 패스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패스 이렇게 치게 되는데 패스 확인을 하시면 뭐 맨 앞에 시드라 밑에 이렇게 붙으면서 뭐 역슬래시 이렇게 붙으시면서 역슬래시 bin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뒤에 붙였던 거 역슬래시 bin인데 역슬래시 bin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퍼센테이지 없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시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잘 됐나 한번 확인하시면 자. 그 실질적으로 잘 됐나 확인하시면 이제 이렇게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맨 앞 패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요거 이렇게 쓰고 이제 구분을 위해서 세미콜론 이렇게 찍으시는데 이 세미콜론은 그 이 윈도우 8에서는 이제 한 줄로 돼 있으니까 찍으셔야 되는데 그 얘를 윈도우 8이 아니고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가 써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새로 만들기라면 이렇게 한 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요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10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 줄이 생기고 얘를 이렇게 친 다음에 위로 올리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기를 해서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거를 윈도우 8이나 7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라 이거죠. 세미콜론까지 해서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퍼센테이지 앞뒤로 붙이면 환경 변수이니까 환경 변수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값을 집어넣고 역슬래시 bin까지 가면 java.exe, java.c.exe가 거기 있는 거죠. 자,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명령 프롬프트를 여는 거죠. 뭐 cmd 이렇게 써가지고 층층층층 명령 프롬프트 여셔가지고 그 환경 설정이 잘 됐나 보시기 위해서 뭐 set 쓰시고 java underbar home 엔터 치시면 이렇게 폴더 위치까지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냥 패스 이렇게 패스 엔터 치시면 그 맨 앞부분에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지워지시면 요 뒤에 게 지워지시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bin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이 요게 지금 자바 언더바 홈이고 그 역슬래시 bin이라고 쳐놓은 거죠. 되시겠죠? 쳐놔가지고 사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실행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보시게 되죠. 그래서 자바 다시 버전 이렇게 썼고 엔터 치시면 자바 버전 잘 됐고 그 다음에 자바 C도 자바는 기본 JRE가 깔려도 저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JRE만 깔려 있으면은 저희 실행이 되면 JDK가 돌아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JDK는 이제 자바 C가 있는 거죠. 컴파일이 있으면 JDK, C가 없으면 JRE 아시겠죠? 자바 C가 돌아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다시 버전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 설치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바 설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하기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set 다음에 윈도우즈 기반입니다. 윈도우즈일 경우에 그 리눅스는
에코라는 명령을 써요. 그래서 리눅스 강의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윈도우즈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할 거고요. 셋 다음에 이제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시는 게 패스라고 쳐보는 거죠. 그 다음에 치시는 게 대문자 중지. 예, 그 다음 치시는 게 이제 그 자바가 실행되나 보시기 위해서 자바 다시 버전 이렇게 쓰시고, 이게 지금 띄어쓰기를 한 건데 띄어쓰기를 두 칸을 띄시는 건 아닌데 그 보기 편하기 위해서 다시 버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캡처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뜨시고 뭐 캡처를 하신 다음에 뭐 여기다가 붙여넣게 제출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정리해서 평가로 쓰셔야 됩니다. 평가 만들 때 제출하는 그거를 쓰시고요. 그 지금 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좀 이론적인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기도 하고, 체크리스트는 제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실습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자료 제출을 해가지고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것도 이제 평가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부담은 그 없어도 되는데, 뭐 평가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공부를 잘 하셨다 하시면, 잘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뭘 진행하느냐면 이제 자바 코드를 하는 겁니다. 그 자바 코드를 개발을 하고, 자바 코드 개발을 하고, 그 자바는 원래 이클립스 같은 걸로, 이클립스나 STS 같은 걸로 한다고 했는데, 그 개발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개발과 실행을 시킬 건데, 지금 이제 메모장으로, 저희는 메모장으로 시킬 겁니다. 메모장. 메모장으로 시킬 거고요. 저희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쓰는데, 제일 간단한 코드를 써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자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기 위해서 이클립스 같은 거를 툴들을 많이 쓰는데 되게 편해요. 편하신데, 이제 과정을 알기 위해서 자바 코드의 개발과 실행을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린다고.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바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 업무적인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6개월 후에. 그렇게 만드는 거는 제 몫이고요.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이런 의무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시고 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뭐 해도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제 하루 만에 열정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보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일 열정이 6개월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괴롭히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십니다.